안녕하십니까. 군썰 이주석입니다. 오늘은 해병대는 어떤 특식을 먹고 살았나, 이걸 주제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식은 하루 삼시세끼 나오는 정식 보급품을 가지고 만든 식사는 아니고요, 현지에서 조달 가능한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 먹었던 음식을 말합니다. 백령도, 연평도 등 도서부대와 김포, 포항 같은 육지의 부대를 구분해서 과연 그들은 뭘 먹고 살았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얘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은 이 지역 중에서 아마도 백령, 연평 같은 도서부대가 가장 열악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결론은 절대 그렇지 않다. 도서부대가 오히려 더 좋은 싸제 재료, 즉 산해 진미를 가지고 잘해 먹었다, 이겁니다. 육지에 있는 부대가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특식은 가장 별 볼 일 없었다. 뭐 포항이나 김포나 삐까삐까 했다. 그럼 먼저 도서부대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근데 서해 5도의 모든 섬을 제가 뭐 속속들이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일단은 연평도, 구체적으로는 일중대, 그 중에서도 새마을 쪽에 있었던 분초,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마을이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보는 눈도 많고 또 순찰도 많았대요. 거기서는 이런 풍족한 생활이 불가능했다는 뜻이죠. 그럼 연평도 일중대에서 새마을 쪽이 아닌 가장 짱 박히기 좋은 소천하 분초, 거기서 근무하신 분들은 바로 답이 나오죠. 여기가 어디다 아실 겁니다. 이 연평도에 있는 새마을, 마을 이름이 새마을이에요. 여기는 6, 70년대 정부 정책에 의해서 육지에서 집단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만든 마을이라고 합니다. 본토 사람들이 아니에요. 면사무소가 있는 본말에는 술집도 있고 또 부대에서 운영하는 연봉회관도 있었죠. 하지만 이 새마을 쪽에는 새골레라는 가게, 뭐 전빵, 그게 유일했다고 합니다. 그 집이 딸부잣집이라는데 왜 가게 이름이 새골레가 됐을까요? 아주 어감이 이상하죠. 물론 그 집에서 그렇게 간판을 붙인 건 아니고요. 간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뭐 조그만 전방에서 그냥 해병 대원들이 그렇게 새골레라고 불렀다, 이 뜻입니다. 근데 뭐 제가 뭐가 꼴린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색이 꼴린다? 이건 좀 말이 안 돼요. 또 뭐 딸들이 많아서 그렇게 불렀나? 아무튼 새골레라고 부르게 된 이유를 저는 잘 모르니까 그 유래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 계시면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새골레 가게 말고도 80년대 어느 시점부터는 충남상회도 영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독과점 체제를 종식하고 경쟁 체제로 들어갔다는 뜻이겠죠.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일중대 모 소대본부는 아주 풍족한 생활을 영위했는데 이 사람들은 식판, 그러니까 추라이, 그건 그냥 밥하고 국만 거기다 담았다고 하네요. 모든 반찬들은 접시에 담아서 먹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있는 집에서만 이렇게 먹죠. 그 못 사는 집 보세요. 그 흥분해. 그 양푼에다가 그냥 뭐 이거저거 다 때려놓고 그냥 그 아들 새끼들하고 전부 다 그냥 엄마 아버지 다 그냥 숟가락 하나씩 들고 그냥 고추장 때려 넣어가지고 이제 비벼 먹잖아요. 예. 좀 있는 집에서는 이렇게 안 해요. 제가 예전에 그 해군 LST에서 경험한 그 문화적 충격, 그걸 방송한 적이 있었죠. 그때 그 잘 사는 부잣집 해군들을 보니까 거기도 다 접시를 쓰더라고요. 아무튼 이 소대는 기본이 일식 8찬. 들어는 보셨습니까? 해병대에서 일식 8찬. 뭐 아주 경이적인 수치입니다. 그럼 뭘 가지고 그렇게 반찬을 많이 만들었냐? 연평도에 해산물이 풍족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제보를 들으면서도 이걸 진짜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좀 했어요.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방송에 올리려면 확인을 하는 건 필수입니다. 복수의 연평도 출신 예비역한테 확인한 결과 결코 보태지 않았다. 즉 뻥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 연평도 일중대 모소대, 여기서 주로 잡은 해산물은 첫째가 꽃게. 얼마나 많았냐 하면 수심이 되게 얕았대요. 한 키도 안 되는 지점. 그럼 뭐 조금 걸어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러면 그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잡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냥 걸어 들어가서 그냥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물안경 쓰고 물속에 들어가면 바닥부터 이걸 괜히 잘못 얘기했다. 나 이제 구라 치는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분 얘기에 의하면요, 이 바닥부터 최소 30cm 이상이 전부 꽃게였대요. 이런 꽃게가 최소 4층, 5층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의심하지 마세요. 분명히 연평도에서 그 꽃게철이면 직접 이렇게 잡았다는 분이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놈들을 뭘로 잡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낚시? 투망? 그냥 일일이 손으로? 꺼보세요. 여러분은 모르잖아요. 그거를 안 해봤으니까. 저도 몰랐어요. 뭐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야지. 아무튼 이 해병대원들은 그냥 정부민 포대 하나 들고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 포대 입구를 이렇게 한 2번, 3번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접은 다음에 그냥 그 아구리를 양손으로 잡고 이렇게 쭉 훑으면, 그러니까 한 번 훑을 때 정부비 자료에 정확히 반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더 길게 훑으면 가득 채웠겠죠. 근데 그러면 이제 들고 나올 수가 없잖아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딱 반만 담은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게 처음에 접은 놈 얘를 갖다 다시 이렇게 펴가지고 한번 두르륵 돌려가지고 어깨에다 탁 짊어지고 그렇게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 훑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정부미 자료는 많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뭐 흔하게 굴러다니는 게 다 그건데. 자, 이러면 어민들하고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분 말씀에 따르면 어민들은 배 타고 이렇게 출항을 해서 연평도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진 해상에서 꽃게를 잡았지 결코 해안에 이 얕은 바다까지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어민들하고의 그런 불편한 건 전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소대에서는 이걸로 쪄서 먹고 끓여 먹고 나중엔 간장게장까지 담갔다고 하네요. 이 꽃게 얘기 나온 김에 제가 월미도에 있을 때, 그러니까 현역 때 연평도 출장을 들어가서 꽃게를 먹어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꽃게철이면 동네 개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닌다는 그런 섬이죠. 아무튼 접대를 하는 분이 식당으로 안내를 했어요. 저를. 그 이제 안에 방으로 들어갔죠. 근데 방에 앉으니까 식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손님인데, 저 사령부에서 온 손님인데 그냥 하얀 종이만 깔려 있고 뭐 그 큰 김치 쪼가리 닭광도 없어요. 에? 이 새끼들이 나를 접대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빈상에다가 앉혀? 이 새끼들이 아직 내 곤조를 모르나? 그런데 잠시 후 이따만한 오봉, 오봉, 이 일본 말이구나. 쟁반, 딱 사각 쟁반 있잖아요. 큰 거. 그걸 들고 오는데 그 쟁반에 꽃게가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쌓여 있었어요. 피라미드.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로. 차곡차곡 싼 거예요. 그리고 그걸 4명이 앉는 테이블 하나당 그걸 딱 2개씩 탁탁 놨어요. 꽉 차죠. 그러면 내가 머리 털라고 그렇게 많은 꽃게찜 처음 봤어요. 근데 뭐 처음 보든 10번째 보든 간에 먹으라고 가져온 거잖아요. 먹어야죠. 그래가지고 한 마리 딱 쥐고서 다리를 뜯어가지고 살을 발라 먹는데 맞은편 그 주최 측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면장이었나? 아무튼 좀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었어요. 군인은 아니에요. 아무튼 이분이 탁 그놈한 자세입니다. 그 다리 드시면 여기서는 흉봐요. 그런 건 그냥 버리시고
등딱지만 벗겨가지고 등딱지 하나에 소주 딱 한 잔. 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평도에서 꽃게다리 먹으면 촌놈 되는 거예요. 연평도에서는 거지도 다리는 안 먹는데요. 어쨌든 그날 소주 한 잔 마시고 꽃게 등딱지 1번 꽃게. 아, 그거는 내가 다 먹었어요. 근데 그 많은 게 표가 안 나. 그렇게 먹어버리면. 그래가지고 등딱지 이렇게 딱 벗겨가지고요. 거기서 숟갈로다 딱 반만 떠요. 제일 맛있는 부분. 딱 반. 그 나머지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소주 이렇게 딱 마시고, 아, 이렇게 안주 이렇게 삼겹살 구운 거 이렇게 딱 들어놓고 술 마시는 새끼들 되게 재수없잖아요. 지꺼만 이렇게 딱 하는 거야. 근데 뭐 나도 살려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잔 착 마시고. 어쨌든 그날 내가 다 먹은 등딱지 이거 쇼보리가 한 30개 넘은 걸 보면 소주 한 병당 8잔 나오잖아요. 그럼 대충 뭐 한 4병은 먹은 거잖아요. 제가 소주를. 아, 그때 25도짜리잖아요, 소주가. 아, 그러고 보면 나도 기본은 했던 것 같아요, 술은. 예. 응? 이 연평도가 얼마나 유명하냐면요. 이게 옛날부터 조기가 올라오면 거기가 파시가 형성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옹진군 연평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거기 그 들락날락 할 때는 송림면이라고 했어요. 송림면. 옹진군 송림면. 아무튼 옹진군에서는 이런 말도 있어요. 연평도에서 돈 자랑하지 말고. 그 정도로 연평도가 잘 살아요. 백령도에서 주먹 자랑하지 마라. 아, 이 백령도가 또 서북인들의 어떤 그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시라소니가 어디 사람이지? 그쪽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어쨌든 그 연평도에서 돈 자랑하지 말고 백령도에서 주먹 자랑하지 마라. 또 덕적도에서는 대가리 자랑하지 마라. 대가리 크다 작다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매년 서울대 입학생이 하나씩 나온대요. 공부 잘한다는 얘기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동네예요. 그러잖아. 아, 또 뭔 얘기하다가 뭐 서울대가 나온 거야 이거. 해병대하고 서울대가 무슨 관련이 있다고. 아씨, 이게 또 샜네 이게 또. 그럼 서울대, 덕적도, 옹진군, 연평면, 조기, 꽃게. 오케이. 꽃게 얘기하다가 일로 샜어요. 이 자식이 마음껏 떠들라고 놔두면 그냥 울릉도 얘기하다가 하와이 떠들 새끼야. 아무튼 이런 놈 혼나야 돼. 죄송합니다. 자, 그럼 다시 꽃게 얘기로 돌아가서 꽃게 얘기는 다 했네. 그러면 다음에 이제 소라. 아, 오늘 뭐 되게 버벅대네 이게. 소라 이게 또 장난이 아니에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놈은 꽃게처럼 물속에 들어갈 필요도 없대요. 그런 건 그냥 제주도 해녀 할머니들이라 하는 거래요. 여기서는 한밤중에 물이 빠지면 그냥 걸어 들어가는 거래요. 갯벌이니까 푹푹 빠지지 않냐고요? 연평도 갯벌을 그 남해안 거기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뻘에 모래 성분이 아주 많아가지고 이렇게 뭐 발목 뭐 그런 거 빠지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운동화 신고. 뻘에 이제 이게 달빛이 이렇게 탁 비치면 뻘에 물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빛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멀리 이렇게 탁 바라보면 그냥 막 주먹만한 놈들이 그냥 쫙 깔려 있대요. 그게 다 소라래요. 그 역시나 이제 정부미 자루에다가 담아오는 거죠. 근데 이 많은 소라를 하루에 다 해먹을 수는 없잖아요. 어딘가 보관을 해야 되는데 무슨 뭐 냉장고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그 해산물 상식 하나를 배우실 수가 있어요. 아, 이 군설 이주소 이 방송 괜찮은 프로예요. KBS 아침 프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거랑 거의 비슷한 방송이죠. 즉 이 소라들은 교통호 그 진지 그 바닥에 보면 이렇게 파인돼 있잖아요. 뭐 똥오줌 싸고 뭐 수류탄 처치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누가 거기다 그런 거 뭐 똥 싸고 그러는 놈들이 어디 있어요? 다 근무 나오기 전에 하니까. 그러니까 그건 그냥 모양만 그렇게 있는 거예요. 아무튼 땅이 파져 있으니까 거기다 그냥 자루째 부어버린대요. 그리고 낙엽으로 덮는다. 누가 순찰자들이 볼 수 있으니까. 이러면요 물이 없어도 소라가 죽지 않고 15일 이상 살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15일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제보자가. 난 열흘로 줄여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조금 보탰을 수 있으니까.
나도 좀 빠져나갈 구멍은 있어야 되잖아요. 어쨌든 열흘 이상 살아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건 근데 거짓말 같지는 않아요. 그래 놓고 나서는 그걸 매일 밤 꺼내가지고 소라찜, 소라구이, 소라회, 소라무침, 소라국, 소라두루치기. 두루치기. 그건 그분이 얘기 안 했네요. 다시 한번 요것도 두 번째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소라 그리고 꽃게 이걸로 일식팔찬에 아주 풍족한 삼시세끼를 만들어 먹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있었겠죠. 가장 힘들었던 거는 이 소라 껍질을 처리하는 거였대요. 너무 양이 많으니까. 이게 작업량이 많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 있는 집에서 어떻게 이제 행동합니까? 좀 못 사는 집 애들을 동원하죠. 그 못 사는 그 새마을 쪽에 있는 분초 거기다 딱 때리는 그거 가라 우리 바꿔 먹자 딱 그러면 걔들이 또 거기 이제 새마을이 가까우니까 새골래 거기서 이제 소주 사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뭐 넘쳐나는 거 꽃게 소라 걔들한테 주고 소주랑 바꿔 먹고 그래놓고 이제 걔들이 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보내나요? 야 인마 니들 소주 몇 병 들고 와서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니야? 이 소라 껍질 좀 다 치워줘. 그럼 걔들이 이제 노가다 하고 갔대요. 예. 이게 뭐 먹을 게 많으니까 좀 유세 떨 수 있는 거죠, 뭐. 그래도 걔들은 감지덕지 했다고 그래요. 근데 특이하게도 연평도에서는 진로가 아니라 경월 소주만 먹었다고 그래요. 지금은 인천광역시 옹진군. 당신은 경기도 옹진군? 그럼 경월 소주만 먹었다는 걸로 봐서 그땐 강원도 옹진군이었나? 행정구역이 글쎄 이렇게 바뀌었나? 아무튼 뭐 경월이 진로보다 도매가가 많이 쌌대요. 뭐 그래서 소매상들이 이제 경월만 취급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PX에는 진로 소주가 있었지만 이건 병들이 살 수 있는 그런 품목이 아니죠. 자, 그럼 연평도의 해병이 전부가 이랬냐?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아까 그 새마을 그쪽 분초 애들 거지잖아요. 그쪽 애들은. 그러니까 같은 소대에서도 분소초 위치에 따라서 빈부 격차가 극심했다. 그랬다고 해요. 뭐 백령도도 비슷하겠죠. 뭐 같은 섬인데 여긴 또 희한한 게 신병들한테 정력제를 먹이는 그런 전통, 이게 악습 뭐 그런 게 있었다고 그래요. 선임이 후임을 특별히 사랑해서 너 제대 후에 힘 좀 쓸 거다. 그러면서 정력제를 강제로 먹인 거죠. 그러고 보면 뭐 연평도 꽃게나 소라가 정력제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백령도 선임들이 진짜 좋은 사람들이죠. 후임 제대 후에 그 성생활까지 신경 써줬으니까. 근데 제가 정력제라고 표현한 건 사실 그 선임이 후임한테 먹인 게 뱀이라서 이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한 건데 근데 그 뱀이 좀 특이해요. 다리가 달렸대. 네 개가. 용이냐고요? 그냥 뭐 이것도 그 먹으면 그렇게 세질래나? 도마뱀이래요, 도마뱀. 백령도 거기가 그렇게 도마뱀이 많다네요. 근무 나가면 그냥 도마뱀 이 새끼들이 M16 총구 속으로 다 기어 들어오질 않나? 철모 벗어놓으면 거기서 두년 놈이 들어가서 칠하를 하지 않나? 아무튼 엄청 많았대요. 그러면 선임이 후임한테 야 식사 추진 딱 한마디 하면 그냥 후임이 그냥 팍 도마뱀 자동으로 그냥 잡아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도마뱀을 잡으면 구워 먹는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무 나가서 누가 불을 피워요. 그냥 날로 먹는 거죠. 그럼 뱀처럼 껍데기를 벗긴다? 아휴 그 조그만 걸 벗기면 뭐 먹을 거나 있어요. 그냥 먹는 거죠. 통째로. 그래서 이놈을 잡아가지고 이놈 대가리에다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대가리를 딱 꿀밤을 한 대 때리면 바로 기절. 혼수 상태. 죽은 건 아니에요. 이거 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너무 뭐 30m, 50m짜리 공룡이 사람을 갖다 지 손바닥에다 올려놓고 걔가 공룡이 이렇게 우리 머리를 툭 쳤다고 해봐요. 우리도 그냥 혼수 상태 가는 거죠. 아무튼 그냥
이게 산 놈을 그냥 넣어버리면 얘가 또 기도를 막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절한 도마뱀을 먹겠다. 오죽하면 백령도에서는 도마뱀 30마리를 먹어야 제대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겠습니까? 이상의 내용을 보면 같은 도서 부대끼리도 문화의 차이는 상당했다. 빈부의 격차도 상당했다. 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김포 2사단 이 육지부대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포 2사단에서 155mm 포병으로 근무하신 분의 사연에 따르면 경기도 연천에 있는 육군 다락대 사격장으로 155mm 사격 훈련을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근처에서 같이 훈련하는 육군들을 보니까 이 새끼들이 밤마다 바켓스에다 뭘 담아다가 마을 전방에다 두고는 대신에 막걸리를 받아다 먹더라는 겁니다. 딱 이러면 의심가죠. 그 바켓에 들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 보니까 이 새끼들이 이게 보나마나 이게 군수물품 쌀 팔아먹는 새끼들이구나. 아니 육군 이 새끼들이 요즘에 어떤 세상인데 쌀을 팔아먹어. 또 정의감에 불타는 해병들이 이런 건 신고하자. 그래가지고 밤에 잠복을 해가지고 이 자식들이 뭘 빼돌리는가. 이제 현행범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잡으려고 간 해병 이 새끼들도 웃기잖아요. 지들은 뭐 공자님처럼 도덕적으로 살았나? 에? 그 육군부대 가서 그냥 소세지 다 세배오고 했으면서. 아무튼 잠복을 하다가 얘들을 딱 잡은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딱 목소리 깔고 야 가긴 어딜 가? 니들 다 봤다. 불어. 바켓 안에 뭐 있는 거야? 그랬더니 이 자식들이 도둑놈들이죠. 쌀 팔아먹는 놈들. 나쁜 놈들이에요. 근데 이 자식들이 적반하장 도둑이 이제 반대로 다 뭐 짝대기 들고 뭐 이런다는 얘기잖아요. 그 너무나도 당당하게 딱 그러더라는 거예요. 짬밥이다. 왜? 쌀이 아니라 짬밥이었어? 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제 현행범을 잡으러 가는 해병들은 허탕을 친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했다고 그러네요. 역시 부잣집 육군 애들은 다르다. 또 배운 애들은 다르더라. 뭐 그렇다고 해병대가 못 배웠다는 건 아니에요. 오해 마세요. 아무튼 그날 육군 애들이 버리는 짬밥을 들고 가서 마을 전방에서 막걸리랑 물물 교환하는 거를 본 이 해병들은 역시 부잣집 뭐 이런 참 검소하다. 저런 걸 우리가 본받자. 사실 그 원래 없는 애들이 좀 흥청망청 쓰잖아요.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노랭이에요. 그래서 이 많은 감동을 느낀 해병들이 그 다음날 아주 소중하게 밥 한 톨, 무 한 조각까지 일일이 짬밥통에 담아가지고서 그 막걸리와 바꿔준다는 마을 전방을 갔다고 합니다. 가서 한밤중에 아저씨 뭐 저 짬밥 가져왔는데요. 막걸리 좀 바꿔주세요. 뭐, 거지처럼. 그랬더니만 그 주인 양반이 한밤중에 뭐 하다가 나왔는지 뭐 이렇게 바지 고무줄 뭐 이렇게 올리면서 나오더니만 이 새끼들 처음 보는 놈들인데 뭐 그렇게 들으라고 얘기는 안 했겠죠. 아무튼 뭐 자기네들이 보기에는 그 주인 아저씨가 자기를 뭐 거지 새끼들 바라보는 것처럼 별로 인상이 안 좋더래요. 아무튼 뭐 이렇게 뭐 위아래를 자기네들 쭉 훑어보더니만 그러고 나서 막대기로다가 짬밥통을 갖다가 휘휘 저어보더니만 그러더라는 거예요. 니들 해병대냐? 얘들은 어떻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안 변했대. 야, 해병대 짬밥은 돼지도 안 먹어. 그 건더기가 있어야 돼지가 먹지. 돼지가 금붕어냐? 물만 처먹게. 니들 눈이 있으면 한번 봐봐 임마. 그냥 된장 국물에 무 몇 조각이 떠 있잖아. 이러면 돼지가 삼겹살이 생기냐 새끼들아. 니들 마른 돼지 봤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마침 육군 애들이 가져온 짬밥은요. 국물은 하나도 없고 전부가 밥, 두부, 고기, 동태, 이면수, 시금치, 가끔은 그 빨간 소세지도 있더래요. 먹지도 않은 거 이렇게. 참나. 응? 그래가지고 이거 들고 간 해병들이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국물만 가져갔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버려야지. 수채kun형에다가 그냥 부어버렸대요. 수채kun형 안 막혀요. 다 물인데 그게 왜 막혀? 에? 그 이제 또 술 안 받아가면은 또 그 저 고참들한테 맞을 거 아니에요. 그 이제 돈 내고서 이제 막걸리 받아왔다고 그래요. 제가 왜 이 사연을 얘기하냐면요. 김포 이사단은 뭘 먹었다는 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버리는 짬밥의 질을 보면 알잖아요. 짬밥이 그렇게 묽은 국물뿐이었다? 건더기가 없었다? 그러면 그거는 다 알맹이들은 다 먹었다는 거잖아요. 그 다른 건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건 먹은 거예요. 꼬맹이들이 낮에 그 과자 같은 거 먹으면 밥을 잘 안 먹잖아요. 근데 김포 청룡은 밥 빼놓고 뭐 먹는 게 있어야 그 밥을 밥 생각이 안 나든가 그러지. 내가 봤을 때는요. 김포는 폐기물이 별로 없다는 걸로 봐서 별 볼 일 없었다. 그렇다면 섬에서 근무한 해병대원들보다 못 먹었다. 전 이렇게 봅니다. 그럼 포항 1사단은 여긴 또 제가 전공이죠. 여기도 별 볼 일 없어요. 훈련이 하도 많으니까 우리 훈련 나가면 먹는 거 깻잎장아찌, 마늘종, 콩장, 오이지 생각나시죠? 이거 다 보급품이에요. 큰 비닐로 봉지에다가 중대 보급병이 대대에서 타오면 그걸 소대별로 나누고 또 분대별로 나누고 아우 거지 새끼들처럼 그냥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그걸 일일이 깻잎 개수 쉬어가면서 나누는 거 보면 진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다니까요. 그때 뭐 일회용 비닐팩, 지퍼팩 뭐 이런 거나 있었어요. 중대 선임하사가 이따만한 비닐로 나눠주면 그거 다 가위로 잘라가지고 일일이 포장하고 아유 난 진짜 훈련 나가서 보급품 그 반찬 중에 고기 종류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요. 장조림이요? 성질나게 참 아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대대장도 싸제 고추장에다 비벼 먹는데. 아무튼 뭐 그래도 뭐 제가 제일 맛있었던 거는요. 훈련 나가서 그 비상식량 그 농심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소고기 비빔밥. 유통기한 임박한 거 그 소진시키려고 나오잖아요.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서 참기름 딱 찔끔 뿌려 먹는 거 환상의 맛이죠. 이게 얼마나 끝내주냐 하면요. 원래 훈련 나가면 전장군기라고 해서 자기들이 텐트 치고 잤던 자리, 밥해 먹은 자리 이런 것 적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철저하게 원상복구 시켜놓는 그런 훈련이잖아요. 전 소대장 때 이 소고기 비빔밥 하나 먹고 나면요. 소대원들한테 그랬어요. 야, 이 봉지는 땅에다 묻는 게 아니다. 이런 거 그냥 북계군이 제대로 보게끔 아주 잘 보이는 데다 그냥 놓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훈련을 해야 나중에 전쟁이 났을 때 이런 거는 소고기 비빔밥 봉지는 땅에 안 묻는 거다. 그냥 버려. 그때 먹어줬어요 그때. 그래야지 이북놈들이 이제 실전에서 이걸 보면 아니 남조선 국방군 이 아새끼들은 소고기로 비빔밥을 해서 쪄먹는겨? 응? 그럼 그 새끼들이 다 그 마음이 동요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탈령해서 귀순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알량한 그 전장군기 그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자랑할 건 자랑하자 얘기해요. 응? 우리 위치 다 오픈하는 거야. 어차피 그 새끼들 다 귀순할 거니까. 그러니까 땅에 묻는 것보다는 어떻게 자랑을 하자. 이게 뭐 그러니까 저는 그때 소위가 그냥 한 포스타급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마인드가 그래요. 그때 심리전을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완전 야전 교범의 교리를 무시하잖아요, 제가. 저 이런 사람이었어요. 아무튼 일사단은 보급품 말고는 별로 먹은 기억이 없어요. 그 휴가자들 귀대할 때 아니면 그 부모님들이 천면회 올 때 떡 한 마리 해오잖아요, 인절미. 그러면 서문 한 병. 야, 이 새끼들 치사하게 그걸 뺏어요. 신병 엄마가 다 보고 있는데. 그럼 뭐 싸제 음식이라고 뭐 식중독 뭐 어쩌고 해가지고 뭐 말은 그럴싸해요. 예. 제가 이걸 왜 잘 아냐면요. 그럼 걔네 엄마가 그냥 서문 밖으로 들고 갔다가 중대 당직사관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럼 또 내가 당직완장 딱 벗어놓고 어서 이제 자전거 하나 빌려가지고 이제 조용히 남문 밖으로 해가지고 그 떡 받아다가 다시 남문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 남문 헌병 애들은 나한테 찍소리 못해요, 걔들. 에?
이 새끼들이 날 알지요, 내 저거를. 맨날 밤 12시 넘어서 이제 술 취해가지고 이제 막 들어오는 놈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술 취하면 이게 좀 기마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 그러면 뭐 내가 이 소대양실에서 2차 하려다가 이게 통닭 한 마리 사오던 거 그냥 딱 줘버리는 거야. 노란비표 잘 봐둬라. 배성 소대양 잘 먹겠습니다. 존나 알라고 하고 깨이 새끼들이. 응? 근데 만약에 이 새끼들이 나한테 찍혔다. 그럼 내가 뭐 그러겠어요? 걔들 취약 시간에 내가 돌아다녀. 나는 그때 보면 어떨 땐 새벽 4시에도 다니고 좀 일찍 하면 새벽 2시에도 딱 들어오다 이 새끼도 졸고 있어. 그러면 야 이 개새끼 내가 그럼 똑바로 묻어? 조속은 달라도 내가 간부로서 장교가 그거 지적 못해요?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보니까 피곤하거든. 이 소희한테 잘 보이면 통닭이 생기고 찍히면 이게 피곤해진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프리패스해 프리패스. 그래서 이제 떡 한 발씩 딱딱 들고 내가 딱 이제 중대에다 딱 돌리죠. 예. 뭔 얘기하다 또. 아무튼 1사단에선 싸제 특식이 별 볼 일 없었다. 이거 믿으시겠죠? 그뭐 PX에서 잘 먹지 않았냐고요? 왜 이러세요? 그건 우리 돈으로 사 먹는 거잖아요. 연평도 꽃게나 소라는 돈 안 내고 먹는 거고요. 여기 댓글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 3.1대대에서 근무하신 예비역께서는요. 일병 때 해안방어 나가서 메뚜기 한 마리 잡아가지고 라이터로 구워 먹었다가 천하의 쫄따구가 겁대가리 없이 메뚜기 한 마리를 통째로 먹었다는 이유로 뒤지게 맞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뒤지게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그분이. 포항이 그 잘 먹은 것 같아도 그런 거 없어요. 메뚜기 한 마리 가지고서 후임을 반 죽여놓잖아요. 이상의 얘기를 종합하면 포항이나 김포 육지의 부대는 비까비까했다. 도서부대는 상대적으로 사제 특식을 추진하기에 유리했다. 뭐 비교가 적당한지 말이 되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냥 웃자고 조그만 사연 하나씩을 침소 봉대해서 방송으로 만들어 본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극히 일부의 사연이었다. 모든 해병대가 다 이러진 않았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후배 해병들께 당부드리자면 과거 선배 해병들은 먹는 거에 대해서 아직도 그때 버릇을 못 버리고 30년이 지나서도 40년이 지나서도 이렇게 집착을 하고 있어요. 좀 얼마나 그때 배가 고팠으면 이랬을까. 요즘 해병들은 군대 생활하면서 다이어트도 한다고 그러네요. 부디 너무 PX 그 냉동만두. 그리고 뭐 도솔관 옆에 거기 뭐 피자집 치킨집도 생겼다며요. 그런 거 많이 드시지 말고 다 이제 월급도 뭐 80만 원인가 이렇게 준다는데 그거 저금하세요. 예. 그리고 삼시세끼 주계병들이 아주 좋은 재료로 정성껏 만든 음식이 최고다. 18개월 동안은 이게 바로 집밥이다. 믿으시고 제대하는 날까지 몸 건강히 생활하시길 빌어봅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